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저의 사연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4년 정도 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년도 늦여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절친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만 하면서 대학원 박사까지 하느라 결혼도 늦었고 그 친구 아내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한 거라서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정말 알콩달콩 잘 살기도 했고 딩크 생활을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친구네 집도 그렇고 아내의 집도 그렇고 여유가 있는 편이기도 했고 둘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았기 때문에 서울의 값비싼 아파트에서 둘 다 외제차를 끌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초기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까지 받으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내색은 안 냈지만 우리 애들을 볼 때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두 부부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넘게 그 친구랑 알고 지냈지만 정말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 어마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몇 개월 동안 그 친구는 정말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주고 회사와 집만 오가며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술을 마셨고 나중에는 간 수치도 엄청 올라갔고 초기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친한 친구에게 매일 병문안에 가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픔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하늘에 있는 아내가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정말 슬퍼할 거라면서 그 친구를 달래었습니다. 친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조금씩 호전되었고 퇴원 후에는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동도 시작하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습도 예전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랑 그 친구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도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 동호회도 가면서 그 친구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친구 아내가 길을 떠나자 방문해서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한 번에 쏟아내듯 저를 붙잡고 울었고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아내를 놓아주고 너도 내 삶을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건너편에 사는 여성분을 친구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괜찮았는데 그 친구는 그녀를 몇 번 만나기는 했는데 인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긴 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는 친구도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성들은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들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친구는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운동과 등산은 빠지지 않았는데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않고 제가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울증도 다시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의 기분을 풀어줄 겸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기도 했고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강릉에서부터 고성을 며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그 친구를 잘 알고 있고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냈을 때 반대하는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친구를 잘 달래고 오라며 경비까지 따로 챙겨줬습니다. 총각 때는 둘이서 가끔 여행을 갔었는데 결혼 후에는 둘이 여행을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푹 쉬고 올 겸 일주일간 연차를 냈습니다. 그 친구도 간만에 여행을 간다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의 외제차를 타고 우선은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게 오랜만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순두부 맛집에 가서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나서 안목해변에 들러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위에는 젊은 커플들이나 젊은 여성끼리 온 무리들도 있었고 나이가 좀 있는 여성분들도 둘 셋이서 와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둘이서 카페에 들어오니 조금 의아하게 쳐다보는 눈치였지만 저랑 친구는 워낙 둘이 카페에도 잘 가는 터라 그들의 눈길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강릉의 푸른 바다빛과 파도 소리를 들으니 정말 힐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너무 좋다며 우울한 마음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듯 해변을 걷다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떤 여성분들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진을 잘 찍어주고 우리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횟집을 가서 소주에 회를 먹었습니다. 저도 친구도 회 길러기 때문에 강릉의 싱싱한 회를 폭풍 흡입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은 호텔을 잡고 갔기 때문에 호텔에서 각자 침대에 누워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호텔 조식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카페를 향했습니다. 경포대도 방문하고 오죽헌도 방문하면서 강릉의 명소를 다니면서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속초로 넘어와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속초에서는 호텔보다는 바다가 보이는 좋은 펜션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속초 해변 근처의 큰 마트에서 고기도 사고 술도 넉넉하게 사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시설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펜션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 낭만이 있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해가 스르륵 질 무렵 채소도 씻고 고기도 준비해서 야외 바베큐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대학교 때 마운트를 갔던 기분이었습니다. 바비큐장에는 몇 그룹이 있었는데 남녀 커플들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여성분들 몇 명이서 온 그룹도 있었습니다. 저희와 정반대 쪽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두 분이 있었는데 어둡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술을 기울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을 마시니 술이 술술 넘어가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내고 있었고 커플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일찍 들어가는 듯 보였고 그러다 보니 옆에 젊은 여성들 무리와 끝에 중년 여성들 그리고 우리만 바비큐장에 남았습니다. 술이 좀 취해서 그런가 옆에 젊은 여성분들이 아저씨인 저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고기와 해산물을 사갔는데 자신들도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다 못 먹을 것 같기도 해서 음식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세대에 잘 나가는 소주라며 과일 맛이 나는 소주를 몇 병 주었습니다. 옆 테이블만 음식을 주기 좀 뭐해서 끝에 있는 테이블에도 음식을 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녀들은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녀들도 음식 몇 가지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여성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일찍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바베큐장에는 저희와 여성분들만 남았습니다. 저도 친구도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인데 그때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여성분들에게 합석을 제안했고 여성분들도 응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합쳐서 같이 한잔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리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정확한 나이는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또래이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들은 가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여행지에서 볼 것이니 나이든 개인사 등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동창으로 자주 이렇게 둘이 여행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남자 둘이 여행 다니는 건 처음 본다며 혹시 취향이 남성인 거냐? 며 농담을 했습니다. 친구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이별 이야기를 꺼냈고 여자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양으로 서로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첫날 안목해변에서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우리의 사진을 찍어준 여성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왠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연적인 인연을 알게 되자 우리는 더 친해졌고 다음 행선지를 얘기하다가 여성분들 쪽에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운전을 못해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제 친구 차가 값비싼 외제차인데 그것도 타보고 싶고 말동무도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밥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의 성격이 호탕하기도 하고 얼굴도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좀 더 마시다 각자의 숙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늦잠을 자고 있는데 숙소 문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그녀들이 아침밥을 함께 먹자고 했고 대충 세수만 하고 그녀들의 숙소로 갔더니 아침부터 간단한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원한 북엇국 한 그릇 뚝딱하니 속이 풀렸고 우리는 그때부터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차를 탈 때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녀들이 함께 탄 정말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업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녀들의 입담에 우리는 계속 빵빵 터지며 웃음이 났습니다.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그녀들이 사주는 맛있는 점심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음료도 같이 마셨습니다. 우리는 숙소를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이 잡아놓은 숙소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에 들러짐을 풀고 유명한 회센터에 가서 각종 회를 먹었습니다. 그녀들도 회를 좋아했고 술도 좋아해서 술도 넉넉히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옥상에는 식당은 아니지만 숲속애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우리는 사온 회와 술을 마셨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다른 무리는 없어서 우리끼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도 유쾌한 그녀들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니 더 밝아지고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친구가 잘 안 웃는 편인데도 그녀들의 모습을 보고 웃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들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며 여성분 중 한 명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간만에 친구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니 기분은 좋았지만 하루 전 만난 사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우리와는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생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녀들이 돌아왔고 우리는 조금 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10시가 되자 숙소 직원이 올라와 옥상 개방 시간이 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까워서 조금 서운했는데 그녀들이 먼저 숙소에서 술을 좀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좀 씻고 오겠다고 했고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고 우리로 씻고 편안한 옷을 입고 그녀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들도 편안한 옷으로 입기는 했는데 완전 민낯은 아니고 가볍게 화장은 하고 왔습니다. 숙소가 넓지 않아 술 마실 공간이 좁았는데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서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같이 2번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실내에서 마시는 공기가 다르기는 했습니다. 침대가 보여서 그런지 조금 진한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사별한 지 좀 됐다 보니 친구의 여성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가 사별 후 여자를 아는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 전환을 할 겸 진실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위로 했는데 다들 나이도 있고 취해서 그런지 점점 질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입맞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등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그런 질문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조금 더 괜찮고 예쁜 여자분이 친구에게 누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고 친구는 진심으로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상이라도 안 듯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여성분이 저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고, 사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제 이상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마지막으로 왕게임을 했습니다. 왕게임은 진행될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왕이 된 사람은 사람을 지목해서 스킨십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 짠 듯 아까 마음에 드는 남성과 여성에게 포옹, 불에 뽀뽀, 입맞춤 등을 시켰고 그 수위는 점차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달아올랐지만 그녀들도 기분이 업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용기 있는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 손을 잡더니 그녀들의 숙소에 가자며 이끌었고 그녀는 기다린 듯 웃으면서 우리들도 좋은 밤을 보내라며 친구를 쫓아갔습니다. 방 안에 둘이 남게 되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치기에는 아깝기도 했고 그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더 예쁘고 날씬하고 아름답지만 남녀가 한 방에서 밤새도록 있게 되는데 참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동안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었지만 여행지라는 새로움과 흥분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단계를 받게 됐습니다. 입맞춤을 했더니 그녀는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었고 제가 오히려 그녀에게 안 끼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늑대 마냥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순한 양이 돼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불을 끄는 얼굴이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한 몸이었습니다. 얼굴은 저보다 좀 더 있어 보였지만 몸은 30대 후반 마냥 좋았습니다. 그 몸에 취해서 불타는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술도 마셨던 첫 번째 데이트 때문인지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녀가 제 팔베개 위에서 자고 있었고 그녀의 미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젯밤 좋았던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자는 그녀에게 장난을 치니 깨어났고 잘 잤냐며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저는 맨정신으로 그녀를 안고 싶어서 한 번도 잠들지 않았고 그녀도 좋다며 우리는 아침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텐션은 떨어졌지만 몸은 정말 좋았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족한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쪽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는 각자 숙소에서 준비를 하고 체크아웃했습니다. 같이 하룻밤을 보낸 후 차에 타자마자 우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친구 옆자리에는 친구의 파트너가 있었고 저와 제 파트너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으며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녀들은 워낙 유쾌한 여성들이라 어젯밤 일을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꺼냈고 친구의 파트너도 제 파트너도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다음날이 여행 마지막 날이라 남은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는 바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들개집에 가서 대게도 먹었습니다. 서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숙소는 커플끼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시 체크인 시간에 들어가서 각자의 방에 가서 2시간의 행복한 타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에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서로가 익숙했고 다음날 헤어져야 해서 그런지 서로가 애틋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탈리아 음식에 와인을 한잔했습니다. 이제는 두 커플 다 부부인 양 커플끼리 앉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두워진 해변을 걸었습니다. 우리 커플은 조용한 곳에 가서 입맞춤도 하고 약간의 터치도 했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고 우리는 각자의 숙소에서 각자의 파트너와 사랑을 했습니다. 제 파트너도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아쉬워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헤어지기가 아쉬워 한 번 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들의 차 시간이 있어서 그녀들을 채널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쉬워했지만 암묵적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한 시간을 여행지에서 보낸 잠시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들을 보내고 저와 친구는 남은 이틀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오랜만에 최고의 밤을 보냈다며 좋아했습니다. 사실 친구는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차후에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녀는 가정이 있는 몸이었고 친구의 애프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가정이 있는 여자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면 자신의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접은 듯 했습니다. 그녀들이 엎자차하는 조용했지만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이틀 동안 여행지에서 보낸 잠시의 일탈도 정리를 했고 힐링을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예뻤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제 아내라는 걸 새삼 깨달으니 뿌듯했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행지에서 보낸 이틀 밤은 추억 저편에 묻어두고 다시는 한눈 안 팔고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도 그날 밤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그 후에 친구를 만나면 가끔씩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그때 그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녀를 아는 것이 여자를 아는 느낌이 너무 절실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날 이후로 여자를 만나는 것에 적극적이 되었고 얼마 전에 괜찮은 여성분을 만나서 교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과도 궁합이 잘 맞고 좋다고 합니다. 그때의 여행이 친구에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혹시 여성분들도 이 채널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 우리 둘 다 그대들 덕분에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대들도 좋은 추억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